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컵TV의 조현일입니다. 자, 루카 돈치치의 트레이드가 터졌고 디에런 팍스가 떠났고 여기에 뭐 가장 인기팀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토와 레이커스도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브랜든 잉그램의 이 트레이드가 굉장히 좀 묻히는 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엄연히 뉴올리언스를 대표하는 1옵션이었기 때문에 브랜든 잉그램에 대한 소식도 함께 전할까 합니다. 원조 앤서니 데이비스 빅딜의 반대 급부였죠. 원래 레이커스에서 뛰다가 결국 론조 볼, 그 다음에 브랜든 잉그램, 그리고 조시 하트가 앤서니 데이비스의 트레이드 대가로 레이커스에서 뉴올리언스로 떠났고요. 뉴올리언스에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브랜든 잉그램은 꾸준히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1옵션을 활약을 해왔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너무너무 많이 다친다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건강할 때는 굉장히 좋은 선수였죠. 자, 이 브랜든 잉그램의 행선지가 토론토 랩터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토론토가 브랜든 잉그램을 받는 조건으로 뉴올리언스의 브루스 브라운, 켈리 올리닉, 그리고 1라운드 픽 1장, 2라운드 픽 1장이 쓰였다고 하네요. 일단 픽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브랜든 잉그램은 뉴올리언스로부터 연장 계약을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FA로 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그냥 걸어 나가게 만드는 것보다는 뭐라도 또 끌어오는 게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었고, 그래서 자이언 윌리엄슨, 또 브랜든 잉그램 여러 선수들의 루머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브랜든 잉그램이 먼저 팔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크리스 부시에이가 토론토 랩터스에서 뉴올리언스로 떠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 사치세 문제 때문에 켈리 올리닉, 연봉이 더 비싸죠. 네, 올리닉을 토론토로 보내게 됐고요. 결국 올리닉이 크리스 부시에이 대신에 토론토로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프트 픽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죠. 토론토가 뉴올리언스로 보내는 지명권은 1라운드 픽 같은 경우에는 인디애나 2026년 1라운드 탑 4 보호픽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라운드 픽도 한 장씩 가져왔는데 잉그램이 어쨌든 만기이고, 네,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가 함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대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든 잉그램은 트레이드가 되면서 15%의 트레이드 보너스를 수령하게 됐습니다. 자, 반면 뉴올리언스는 브랜든 잉그램을 내보내게 되면서 사치세 아래로 내려가게 됐죠. 자,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은 뉴올리언스와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5년에 158밀의 계약을 맺었고 올 시즌에 계약이 만료되죠.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은 연간 한 40밀, 45밀, 50밀 정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브랜든 잉그램에게 이 정도 금액을 줄 수 있는 팀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다치고 나이는 97년생으로서 아직 젊긴 합니다만 출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브랜든 잉그램 본인이 원하는 그 금액대 45에서 50밀 정도는 받을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은 올 여름에 연장 계약 대상자가 됩니다. FA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잉그램은 연평균 50밀짜리 대형 계약을 원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브랜든 잉그램이 좀 실수한 부분도 있죠. 네, 브랜든 잉그램은 이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50밀에 가까운 연장 계약을 거절했었고 지난 오프시즌에도 약 40밀 정도의 연장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잉그램 입장에서는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잉그램이 보여준 건 많죠. 뉴올리언스에서 6시즌 동안 뛰면서 올스타급 선수로 본인의 실력을 입증했었고 그 다음에 2018-19 시즌에는 기량 발전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활약을 하면서 평균 23득점, 5.5 리바운드, 또 5.2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인의 역량 자체는 굉장히 빼어났지만 2023년에 잘못된 판단, 2024년에 또 한 번의 연장 계약 제의 거절, 그리고 나서 이제 뉴올리언스와는 사실상 인연이 끊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올 1월에 이 제이크 피셔의 보도에 따르면 펠리컨스가 브랜든 잉그램을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자, 하지만 뉴올리언스 구단은 잉그램을 결국 잡지 않았었죠. 자, 결국에 잉그램은 본인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놓친 셈이 됐고 또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챙겨줄 준비가 돼 있었지만 또 잉그램이 워낙 자주 다치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잉그램은 토론토 랩터스로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연장 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랜든 잉그램은 45밀 전후의 금액을 원합니다. 굉장히 또 비싼 금액이라 할 수 있지만 또 랩터스 입장에서는 타임라인도 크게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일단 브랜든 잉그램이 어쨌든 뉴올리언스에서 6년 동안 1옵션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지금 랩터스 입장에서는 뭐 당장 리빌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색은 갖춰줬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마뉴엘 퀴클리, 그 다음에 또 스카리 반즈, 야코 퍼들, 또 여기에다가 또 오차이 아바지, 그레이디 딕 같은 연건들, 여기에 잉그램 같은 베테랑들이 가세한다면 당장 뭐 다음 시즌 때 충분히 플레인 토너먼트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브랜든 잉그램은 토론토 랩터스행을 굉장히 반기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미 데니얼 타이즈는 OKC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완전히 뭐 뉴올리언스의 프런트 코트를 뜯어고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바로 자이언 윌리엄슨입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자이언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트레이드 자원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매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미 팀은 자이언이 출전하다와 말다와 관계없이 트레이 머피 3세 위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 머피가 팀의 프랜차이즈의 성향을 바꾸고 꾸준히 1옵션으로 활약할 수는 없지만, 구단이 굉장히 뭐 매니징하기가 좋은 선수잖아요. 멘탈 좋아, 그 다음에 뭐 부상도 잦았지만 어쨌든 출석률도 높아, 완전히 올 시즌에는 고투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팀의 중심이 트레이 머피 3세 위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자이언은 오늘이 가장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남아있는 트레이드 마감일 동안에 자이언을 판다고 해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제가 매긴 트레이드 평점입니다. 뉴올리언스는 3개 반, 만기 계약에 맥스를 달라는 유니폼을 매물로 저는 나쁘지 않은 딜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 픽도 받아왔죠. 그 다음에 2라운드 픽도 있고, 또 켈리 올리니까 브루스 브라운, 뭐 만기 계약되면 그냥 샐러리가 텅텅 비게 되니까 그때 또 새롭게 채워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냥 걸어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팀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산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이언을 내보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죠. 자이언 윌리엄슨과 뭐 계속 함께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뉴올리언스가 결국에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자이언을 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잉그램도 떠났고 또 자이언도 함께 내보내면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론토 별 3개를 주고 싶은데요. 일단 1옵션을 합리적인 가격에 데려왔습니다. 그쵸? 뭐 내보낸 브루스 브라운과 켈리 올리닉은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선수들이고, 또 1라운드 픽을 한 장 쓰긴 했지만 잉그램은 1옵션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가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구색을 갖춘 로스터가 됐죠. 스카티 반즈와 이마뉴엘 퀴클리, 그 다음에 막 그레이디 딕, 이런 선수들과 잉그램이 상당히 저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잉그램의 다소 허약한 수비, 허약한 프레임을 완전히 버텨줄 수 있는 반즈와 야코 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이 정도 대가를 지불했는데 잉그램을 반년 렌탈로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토론토는 달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또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년 렌탈로 잉그램을 데려왔을 리 만무합니다. 물론 여기서 잉그램이 뭐 걸어 나간다면 또 토론토는 셀러리 캡을 비울 수는 있지만, 랩터스가 지금 워싱턴이나 혹은 브루클린 네츠나 혹은 뭐 다른 하위 팀들처럼 아예 백지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이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잉그램을 데려왔는데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냐. 꾸준하게 지금 잉그램은 맥스를 원하고 있고 시장가는 맥스만큼은 아니다라는 게 중론인데, 과연 랩터스가 지를 것인지. 지른다면 우리가 또 랩터스 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 그럴 바에야 그러면 파스칼 시아캄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좀 더 잘 대해주지 그랬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미 뭐 버스는 떠나갔고 잉그램과 연장 계약 가능 여부가 기대도 되지만 사실 살짝 좀 걱정도 되면서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랩터스는 별 3개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 저희가 하나의 소소한 트레이드까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워싱턴과 세크라멘토가 딜을 이뤄냈습니다. 워싱턴이 CD 시소코, 프랑스 선수죠. 이 선수를 받고 2028년 덴버 2라운드 픽, 그리고 2029년 세크라멘토 2라운드 픽을 받는 조건으로 세크라멘토가 요나스 발렌슈나스를 워싱턴으로부터 영입을 했습니다. 자, 이 딜로 워싱턴이 얻는 건 뭘까요? 바로 샐러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발렌슈나스가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한 장을 받아오면서 무려 2라운드 픽이 19장입니다. 워싱턴의 이 구단 수뇌부가 OKC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 픽, 1라운드 픽을 쟁여놓는데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2라운드 픽을 무려 19장을 가져와 왔습니다. 자, 그리고 9.9밀에 달하는 트레이드 익셉션을 창출하게 됐고, 또 시소코를 데려왔습니다만 워싱턴은 시소코를 웨이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딜로 세크라멘토는 어떨까요? 자, 세크라멘토는 12.8밀에 달하는 미드레벨 익셉션을 활용해서 발렌슈나스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보니스와 발렌슈나스의 리투아니아 커넥션을 결성하게 됐는데, 세크라멘토의 가장 큰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뒷선을 지켜줄 수 있는 백업이 없다는 거죠. 알렉스 렌이 올 시즌 좋지 않아요. 아이작 존스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렌슈나스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쓰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두 선수는 또 같은 리투아니아 출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드레벨 익셉션 MLE를 쓰면서 발렌슈나스 같은 훌륭한 벤치 멤버를 데려왔다면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소한 딜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저는 7시간 동안 논스톱 라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항상 이럴 때 2,000분, 3,000분, 진짜 동접자 최고는 4,500명까지 찍어봤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10시 이전에 대기 타고 있다가 여러분과 함께 또 재밌는 트레이드 마감 논스톱 라방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